그거 진품 아니죠? 진품은 아니고 진품은 줄 수 없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줄 수 없고 장인이 금 1억 원 도금을 해가지고 2달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왜 선물을 좋아했냐면 금을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한테 얻을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줘가지고 이번에 얻을 것을 얻었죠. 그래서 트럼프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받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엄청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게 잘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두 번째 나온 사람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시진핑, 시주석이죠. 중국의 시주석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선물을 교환한 내용이에요. 중국에서 많은 선물을 차세트도 주고 핸드폰, 샤오미 핸드폰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선물 3가지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시진핑 어떤 선물을 좋아하냐면 바둑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바둑을 좋아하니까 바둑판을 선물로 딱 준비해가지고 딱 줬어요. 낮은 제일이 금바둑판이요? 금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옷바둑판이요? 바둑판 중에서 피자 나물 만든 바둑판 정말 유명하고 견고한. 네, 그러니까 넌 마음이 좀 풀렸죠. 그래서 맞춤식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중국하고도 우리가 또 이번에 마음의 회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중국한테 왜 또 우리가 잘해줘야 되냐면 중국한테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엄청 받고 있어요. 예, 그래 괜히 잘해주면 안 되죠. 다 얻을 것이 있으니까 잘해줄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마지막에 누구예요? 일본의 다나카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총리, 일본 총리죠. 여성 총리, 최초 여성 총리 만났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두 분은 국빈 대접을 해가지고 최고급 대접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만났잖아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전승일, 중국 전승일 생각난가요? 네. 중국 전승일 때 시진핑하고 시진핑하고 왼쪽에 누구야? 푸틴. 러시아. 오른쪽에는 김정은 북한이잖아요. 이제 우리 시진핑 부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이 같이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동맹을 과시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각자 만나고 있고.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가 여기를 만났죠.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른 거죠. 지금 세 사람 우리는 한중일이 함께 만난 게 아니고 또 한미일,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같이 만나지 않았죠. 따로따로 만나고 중국도 만나고 있고. 중국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일을 과시했죠. 자,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중국은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세일을 과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따로따로 만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다자 외교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제 이쪽에 누구죠? 우리 누구죠? 우리 지금 시진핑이 한 걸 생각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진핑이 세 나라가 뭉쳤어. 우리도 세 나라가 뭉쳐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세 나라가 누구냐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네. 그렇게 세 나라가 뭉쳐갖고 이렇게 뭉쳐갖고 만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대결 구도가 커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것을 원치 않았죠. 우리는 중국하고도 잘 조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오늘 먼저 얘기한 이유는 오늘 주제와 관계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성이가 나와가지고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이 나올 때 뜨거운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강혜론의 대동법과 그 의의가 강은행의 중립외교의 중요성, 병자호란과 그 교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강혜론 때 시행된 대동법은 기존의 특성물 대신 토지 한결 땅쌀 12두에 따라 쌀로 세금을 걷는 제도입니다. 이는 1608년 경기도에서 먼저 시선해법 세웠고 방랑업자의 횡포와 곡물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망과 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고 경기도에서만 유지되었습니다. 대동법의 주요 의의는 공납해도 완화하고 공평한 세금과 세금 부담을 줄임, 조세체계의 공평성 확보, 양반 지주 등도 토지에 대한 세금 대동 및 항공업 발달 촉진, 방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직접 구매함입니다. 네, 대동법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그 앞에 대동법, 이제 대동법이라는 게 대동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크게 같이 사는 그런 대동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더불어 같이 사는, 모두 함께 같이 사는 그런 법을 시행을 했는데, 왜 쌀로 걷는 땅, 지금 세금을 특산물로 걷지 않고 토지의 땅에 논이 적게 하면 토지에 쌀로 걷는 것을 대동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특산물로 거둔다는 것은 각 집마다 거둔 걸 말해요. 집마다. 그래서 우리 활성이 집에다가 걷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온간에도 걷고, 홍간에도 걷고 이렇게 딱 걷는 거예요. 보관에도 걷고. 근데 이제 대동법은 어디다가 세금을 걷는 거예요? 토지에다 걷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그런 점이 있겠죠. 이제 우리에서 이제 공간에는 땅이 많아. 땅이 뭐 엄청 많은데 공간에 땅이 적어. 근데 각 집마다 걷으면 똑같이 걷어버리니까 이건 불공평하죠. 그렇죠. 좀 많이 이제 가지면 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이 되겠죠. 그런 차원이. 근데 이제 특산물로 했다. 이제 그렇게 특산물로 거뒀냐, 저기 뭐죠? 쌀로 거뒀냐, 그게 중요한 것은 중요하긴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집마다 거두냐, 땅에다 세금을 걷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대동법의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진 분이 많이 내게 돼 있고, 적게 가진 분은 적게 내는 그런 세금으로 바꾸어졌던 거죠. 가장 큰 게 그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동 세상이 될 수 있겠죠. 더불어 세상. 왜냐하면 많이 가진 분은 많이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가진 분이 10분의 1을 내도 10분의 9가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적게 가진 분은 적게 내겠죠. 10분의 1도. 하여튼 그런다. 그렇죠. 이해되죠? 네. 예, 이게 가장 큰 대동법의 중요한 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방락업자라고 나오죠. 네. 방락업자는 이제 뭐냐 설명할 수 있어요? 방락업자.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방락업자는 중간 상인을 말해요.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 국가에서 걷잖아요. 이제 관리가 걷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또가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중간에서 대신 세금을 사또한테 내주고 국가에 내고 이제 대신 내주고 그 또
이제 세금을 내는 집안한테서 세금을 걷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방납업자라고 해요. 방납 대신 내준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딱 대신 내줬어. 그리고는 더 많이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 그러나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많이 가진 분은 좋죠. 똑같이 내니까. 근데 이제 많이 못 가진 분들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중간에 방납업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에다가는 5를 내놓고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10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납업자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들이 좋아. 네? 지금 방납업자가 지금 완전 지금 법을 백성들 수탈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데 자기가 이제 10을 국가에 냈어요. 5를 냈어요. 그러면 백성들 6만 거두면 되잖아요. 1 정도만 수수료 걷으면 되는데 백성들은 10을 걷어버리는 거야. 5를 걷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5를 더 걷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수탈이잖아. 수탈. 오늘날로 한다면 사채업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백성들이 괴롭힌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에는 그만큼을 원하는 대로 줬고. 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눈 감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누가 눈 감아준 거예요? 양반들이 좋은. 그렇죠. 그 관리들이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결탁을 했을까? 관리들하고 결탁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떨어져요. 이게 이제 10을 걷어가지고, 예를 들어 5를 국가에 바쳤어요. 백성들한테 10을 걷어버렸어. 그다음 5를 더 걷었잖아요. 네. 그 중에 일부를 관리를 준 거예요. 관리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성들도 힘들고 국가적으로 부패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기 지금 이 광해군 때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었어요? 시대적으로 어떤 시점적으로? 임질왜란이 끝나고 그렇죠. 임진왜란이 끝난 상태니까 국가적으로 힘든 백성들이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7년 전쟁했잖아요. 7년. 동아시아 7년 동안 제대로 농사를 못 지었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얘기했죠. 수업용의 징비로 보니까 명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관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토했는데 그 백성들 너무 배고프니까 토한 것을 갖다가 먹었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한테 또 방납업자들이 그렇게 세금을 과도하게 갚는 부패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광해군이죠. 광해가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좋은 왕이겠죠.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너무 힘든 상태인데 백성들이 거기다가 세금까지도 2배, 3배 내야 되니까. 아니 가진 자들이 많이 내면 되죠. 그런데 집집마다 걷어버리니까 어려운 집도 그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니 살 수 있겠어? 너무 힘들잖아요. 대동세상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면 나만 잘 먹으라고 주셨을까? 아니잖아요. 수혜야. 하나님이 수혜에게 많이 돈을 주셔야 그럼 수혜만 잘 먹으라고 주셨을까요? 뭐라고 왜 주셨을까요? 같이 잘 먹어야 그렇죠. 더불어 잘 먹도록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돈을 주셔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 학생에게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그 돈 가지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이 주신 이유는 흘러보내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똥은 쌓아두면 뭐가 돼요? 냄새가 나죠. 흩으면 뭐가 돼요? 걸음이 나. 돈도 쌓아둔 나만 이제 쌓아두면 냄새가 나. 똥 냄새가 나. 돈도 흩으면 걸음이 되는. 돈과 똥하고 비슷하대요. 네?
그런 점에서 있어야 돼요. 똥냥이 하니까 미안합니다. 점심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셨다면, 네, 석주 연주님 물질 많이 주셨다면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네. 이제 광해가 이렇게 하면 반발이 있겠죠. 네. 누가 반발했을까요? 양반 네. 양반이 반발했겠죠. 왜 양반이 반발했을까요? 돈을 당연하겠죠. 자기들이 갑자기 세금이 엄청 많아져. 똑같이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하고 너가 세금 똑같이 세금 냈는데 갑자기 자기가 가진 만큼 세금 내야 되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대동법을 경기도에서만 겨우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조 반정이 있는 다음에 인조가 이제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김육이라는 분에 의해서 충청도까지 전라도까지 좀 시행이 되고 100년 뒤에 가서 광해도 전국으로 시행이 됐대요. 대동법 시행이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그 시작을 하신 분이 바로 광해였다. 빛의 바다 광해였다. 자, 광해가 왜 광해군이라고 할까요? 세종대왕, 예, 그죠? 정조대왕 그러는데 왜 광해는 왕도 아니고 광해군이라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또 광해군도 있고 또 군이 한 명 더 있어요. 연산대. 누구? 연산군 연산군은 이제 너무나 흥청망청하고 노느라고 쫓겨났고 광해군은 왜 쫓겨났을까요? 인조 반정이 이제 서인들이 광해를 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어요. 명나라에 민진아 자, 그 다음에 나올 부분이지만 명분은 명나라를 지지하지 않고 청나라를 지지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명분은 뭐예요? 실제 이익은 뭐였을까? 자기 돈 내기 싫었어요. 정확하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광해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걷어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광해가 우리 좀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광해가 스스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서인이라는 신하들이 광해를 싫어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어디였냐면 대동법이었어요. 자기들은 더불어 살기 싫어해요. 가진 분들은 자기들만 잘 살기로 원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 누구죠? 광해가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몰아내버린 거죠. 돈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광해가 이런 점에서 잘했긴 했지만 좀 더 지혜 대비를 더 철저히 하고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세종대왕처럼 철저한 준비 대비를 했어야 돼요. 반발이 워낙 심할 건데 그 부분을 철저히 대비를 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 이제 세금을 많이 낸 만큼 힘들잖아요. 그걸 내면을 다루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못 다뤄준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광해가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백성들의 입장이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봐보세요. 임진왜란 하는데 7년 동안 그렇게 숙탈을 당했는데 힘들었는데 또 방납업자에게 또 힘든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사람이 광해였다. 이제 광해라는 영화가 있나 이병헌이 나온 영화 있잖아요. 한번 시간 되면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또 광해의 중요한 업적 또 봐볼까요? 2번. 감사합니다. 2번 부탁합니다. 장래군의 정리외교는 임진왜란으로 쇠약해진 국력을 보존하고 백성의 전쟁의 참상에서 보호하기 위한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외교를 중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와 한국 사이에서
외교적 조사를 하며 양국의 힘을 이용해 명분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의회 인조방정으로 이어져 좌절되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리 외교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리 외교에 진리 외교의 중요성은 전쟁과 국력, 보전, 인질이라는 새로운 강절점 공부의 세력을 피하고 명나라의 우리의 유에 끌려가지 않으므로 국력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된 백성 보호 강의금의 집중을 인질의 장상을 극하며 전쟁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현실적인 국제 정세 분석, 명나라와 쇠퇴하고 흑음이 강성해지는 변화의 인식,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외교를 펼치려 하는 민족 감정의 빌미, 향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우는 서인 세력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고 인조반정의 중요한 명분이 됨. 이로 인해 종일된 자유된 조선을 병자호로 일하는 더 큰 자만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다시. 자, 질문 여기 중립 외교에 대해서 중립 외교는 방금 우리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외교적인 시대적 전환이 있었어요. 중국 가운데서 명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후금, 금나라 다시 후금이라 해가지고 누르하치에 의해서 청나라가 대두가 됐어요. 그게 지금 만주족이거든요. 여진족이라고 여진족. 만주족이 이제 중국을 점령하게 되는 일이 그 시점에서 청나라가 엄청 강해졌어요. 이제. 명나라가 원래 엄청 강한 나라였잖아요. 원나라를 이기고 명나라가 됐으니까. 근데 이 명나라가 엄청 약해졌어요. 동아시아 우리 임진왜란 참여하면서 국력이 더 쇠퇴하게 됐고 내부적 부패 때문에 엄청 약해졌습니다. 근데 청나라가 엄청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이제 외교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명나라가 군사를 요청한 거예요. 왜 군사를 요청했을까요? 하준이. 왜 군사를 요청했을까요? 임진왜란때 도와줬어. 그렇죠. 내가 임진왜란 도와줬지 않았냐? 당연히 너희도 도와줘야지. 자,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도와주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청나라가 너무 강한 거야. 이거 청나라 밑보였다가는 청나라한테 또 엄청 당할 것 같다. 지금 명나라는 이제 사라지는 별이에요. 떨어지는 별. 정우는 해야 해. 청나라는 떠오르는 해요. 누구 편에 서야겠어요? 청나라 편에 서야지. 당연히 우리나라는 약하니까. 근데 의리가 있으니까 일단 의리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서 청나라를 밑보이면 청나라와 전쟁했다가는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엄청 큰일이 된다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었는데 또 전쟁을 겪어야 되면 누가 그 고통을 당해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광해의 생각이었어요. 광해는 대단한 왕이에요.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냥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끝까지 참고 직장은 힘들지만 자존심 내려놓고 한지 아신가요? 석주 안 가요? 석주를 먹여 살리기 아버지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직장 때려치고 싶지만 참고 있다는 거예요. 알죠? 광해도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청나라한테 무릎도 꿇을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중립 외교를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자, 중립 외교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는 명나라를 추구하는 세력이 있었고,
신하들 중에 저 오랑캐는 끝까지 박살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또 한쪽은 아까 광해처럼 아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의리가 뭐가 필요 없다. 네, 이제 우리는 청나라 편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 어때요? 어디 쪽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나라. 하준이는 청나라 쪽에 생각 좋을 것 같아요? 왜 청나라 편에 하준이 생각을 전쟁을 하기 싫어서요. 전쟁을 치렀어? 중요한 답이죠. 수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혜가 만약에 광해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수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왕이 됐어. 여왕이 됐어요. 그러면 저기서 수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돼? 명나라가 도와주라고 그래요. 청나라 잘못 보였다가는 수혜가 텐통 당할 것 같아요. 그럼 수혜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수혜도 의리보다는 진리를 그래서 다른 주장 있나요 혹시? 여기에 대해 다른 주장. 나는 그래도 의리를 택해야 된다 생각. 의리도 중요하잖아요. 아니 핑계 대면서 피할 것 같은데 네? 그 사람 핑계를 대면서 피할 것 같아요. 우리 지원이는 핑계를 대면서 좀 지혜롭게 피하자. 일단 그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쳐들어오면 좀 그런데 이제 명나라는 사실 쳐들어올 수가 있는 절이 없었어요. 청나라 다 바꿔가지고 지금 광해가 그걸 한 거예요. 방금 지원이가 말한 걸 한 겁니다. 일단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신용을 한 거죠. 감옥립을 보냈어요. 군대를 보냈어. 15,000명,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흥리가 가지고 청나라한테 항복해보자 이렇게 한 거야. 우리는 청나라한테 전쟁할 수 없다. 명나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고 말해라. 이렇게 한 거죠. 의리를 지키고 청나라한테 항복함으로써 청나라한테 밉보이지 않는 진리를 얻었죠. 그게 이제 우리 광해의 지혜로운 무조건 안 가면 의리가 빗나가잖아요. 또 아까 말한 명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죽었다 깨어나서 한번 쳐들어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했던 거죠. 이 광해의 지혜로움이 참 대단한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항복하는 그런 지혜, 항복하는 비굴함을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항복은 절대 비굴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위대한 거였어요. 위대한 항복이었다. 오늘 누구죠? 광해의 중립외교가 왜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하승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왜 광해의 중립외교를 배워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 왜 광해의 중립외교를 배워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요하게 질문할까요? 모르고 있는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네, 이 광해의 중립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유은이가 읽어볼까요? 오늘날 이 광해의 중립외교가 우리가 왜 배워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서와. 우리 희찬이 안 보이네? 아팠어요? 네. 이 넓은 국제 무대에 어느 한 나라도 우리가 등 돌릴 수 없는 네. 같이 해가야 하는 협력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해서도 버릴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네. 다른 나라도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살 목표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외교 우리 이번 아까 이제 사진 2장 보여줬죠. 네. 예, 지금 우리 지금 앞전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앞전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로 딸딱 뭉치자 그런 주장을 했어요. 한미일로 딸딱 뭉쳐가지고 저 공산당 때려잡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구도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위험해지죠. 아까 우리가 하준이가 싫어한 뭘 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막대 강해버리면 괜찮아요. 미국처럼 강대해버리면 뭐 전쟁해도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약한 나라. 그런데 약한 나라가 살 길은 뭐냐면 외교를 정말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또 대통령이 가장 잘해야 될 게 외교. 1905년에 무슨 조약이 있었어요? 일본이? 일사늑약이 있었죠. 일사늑약의 핵심이 뭐였어요?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가져가는 게 일사늑약이었어요. 왜 외교권을 박탈했을까요? 외교권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외교를 하는 거예요. 한국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외교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살 길이 없어버린 거예요. 외교가 그만큼 중요하고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광해 외교술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잘 배워가지고 이번에 실행을 했다. 중국하고 막 등 돌릴 필요는 등 돌리면 안 돼요. 중국과 등 돌려 우리가 이게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미국하고도 동맹, 중국하고도 동반자로 가야지. 우리가 다 얻어가는 거지. 자기들의 막 의리만 기억하고 자기의 기득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국민들은 뭐 전쟁해가지고 다 죽어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광해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했다면 많은 왕들은 백성 중심이 아니다. 많은 신하들은 자기 중심이었다. 자기 기득권 중심. 내 세금을 내 돈 중심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나라고 뭐고 뭐 자기들의 의리만 생각한 거지. 반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학생이 너무 고생이 많은데. 전자랑까지 힘내가지고. 1636년 12월부터 1637년 1월 이 장나라와 중통은 징역까지라는 전체가 조선 역사상 가장 지역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는 극력에 기반한 현실적인 판단의 중요성, 연봉만을 학생 외견을 실패로 끝나 실제 국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보여준 남대부 통합과 국방력 강화 권력의 근간이 되는 통합과 국방을 갖추는 시총함을 깨닫게 해주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민족 함대 진행 강대 국제 변화의 능력적 대처하는 유연한 외교전에 필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오늘 엄마하고 같이 도산갑 준비했나요? 네. 하여튼 이제 준비하는 훈련, 발표하는 훈련,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많은 데서 발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굉장히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준비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준비를 더 해서 하면 좋겠고, 힘들더라도 생각하는 훈련, 또 질문하는 훈련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있거든요. 자, 병자 호란이 병자년에 있었던 호랑, 호자 오랑캐 호자 쓰고 있죠. 중국은 자기만 오랑캐 아니고 우리 다 오랑캐야. 우리나라도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오랑캐. 자기만 진짜라고 생각하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병자, 호랑, 우리도 중국 편에 서다 보니까 같은 오랑캐인데 서로 오랑캐라고 부르는 거죠. 오랑캐끼리 합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중국 편에 중국이 우리를 오랑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호자가 오랑캐 호자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떡이 뭔 떡 있어요? 호떡.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랑캐 떡이래요. 호떡이 중국 그때 청나라가 먹었던 떡이래요. 같이 우리나라에서 남아있죠. 호떡. 먹고 싶죠? 당이 높대 제일. 조심해. 호떡이 당이 제일 높다네. 근데 이제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네, 오늘 이거 마치는 밥 두 그릇 먹게 해줄게요. 안 그래도 병자가 왜 일어났을까요? 외교를 못했어요. 네? 외교를 못했어요. 네, 얘기를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강하게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광해군을 바꾸고 인조가 등장하니까 인조도 외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할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세웠던 사람들이 친명, 이재명 쪽이 아니고 명나라 쪽 친명 그리고 그 누구죠? 오랑캐를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중립에게 했던 자기도 그냥 뭐가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 같은 인조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자기도 뭐가 날아갈까 봐. 그래서 너무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자기 큰아들 소현세자 있거든요. 소현세자도 죽이고 그런 참 비정한 아버지 며느리도 죽이고 손주도 죽이고 권력을 잡는다는 게 좋은 것이 또 아니구나. 두려움이 가득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엄청 힘이 없네요. 역시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을 몰아냅시다. 아멘. 인조처럼 두려워가지고 큰일 납니다. 어찌됐든 병자호란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죠. 임진왜란이 있던 얼마 안 돼서 호란 청나라가 쳐들어가지고 그 전에 정묘호란이라고 먼저 있었어요. 먼저 청나라가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강화 조약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청나라 편에 서겠다 해놓고 다시 명나편 단 거예요. 청나라 다시 쳐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임진왜란과 버금가는 고통을 당했어요. 5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만 명? 50만. 어마어마하죠. 광주가 100만 명이 150만 명인데 3분의 1이 잡혀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전쟁이었죠. 그리고 삼전도라고 지금 송파에 있는 나루터인데 거기서 왕이 3번 머리를 조아리고 9번 머리를 찍으면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찍었어요. 그렇게 항복을 했습니다. 아주 비굴한 항복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이 비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비굴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백성을 위해서 정말 트럼프 바짓가랑이가 지나가야지. 그렇죠? 그렇게 백성을 살렸더라면 자기도 비굴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3가지.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뭐 해야 돼요? 이겨야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갑시다. 전쟁터로. 싸우러 가야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안 일어나게 하는 거.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쟁할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든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전쟁할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최고의 승리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금 말한 대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외교를 잘해야 되겠죠. 중립 외교를
정말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일본하고도 외교를 잘 해가지고 좀 간에 붙고 쓸개에 붙고 할 때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왕의 역할이죠. 자기 자존심이 원성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버님들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준이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누워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왕, 우리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돼야겠죠. 두 번째, 외교를 잘해도 두 번째 중요한 걸까요? 아예 전쟁할 필요 없는 나라 만들냐? 잘 싸워야 돼. 네? 잘 싸우면 잘 싸워야 된다. 또 예원이 한마디 하십시오. 제일 연장자로서 중요한 한마디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 이게 전쟁할 필요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싸워야 돼.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왜요? 아예 실력을 길러버려야 돼요. 잘 싸워야 돼. 그래서 잘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만들어버리고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 건드렸다는 큰일 났다. 지금 오늘 우리 대통령 오다 보니까 시정연설을 했는데 국회에 나왔는데 올해 예산이 몇 조인지 알아요? 740조더라. 740조. 북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1년 예산이 100조도 안 돼요. 50조, 50조. 740조가 올해 내년 예산이에요. 우리나라. 북한은 50조 좀 넘어 60조 가까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100조도 안 되고 우리는 750조. 지금 우리나라 같이 막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살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살 빼려고 지금 하승이 살 빼려고 고민하고 있죠. 왜요? 우리 얼마나 우리 저 때도 지금 살쪄가지고 나 살 빼려고 고민하고 있어. 배 나와가지고. 우리 때는 살찌는 게 축복이에요. 살찌는 게. 못 먹으니까 살이 안 쪄. 살찔 수가 없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죠? 모르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여기서 앉아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국보다 더 막강한 나라, 미국보다 더 막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하성아 결론은 우리가 주는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우리가 흘러 보내면 하나님이 위에서 그런 거야? 주는 것 같아요. 미국이 옛날에는 엄청 흘러 보냈어.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원도 미국서, 세브란스 다 미국서 지어줬잖아요. 전 세계에다 선교를 보내고 돈을 흘러 보내줬어요. 하나님 미국을 엄청 보고 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다 흘러 보내야 돼요. 할 수만 있어 흘러 보내.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목적도 흘러 보내기 위해서 돈 벌고. 남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남주자. 흘러 보내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앞으로 엄청난 나라 쓰실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에이펙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통령이 됐다. 그건 이재명을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지금 원래 미국이 세계 가교 역할을 했거든요. 미국이 포기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한국이 하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우리가 외교를 막 간이 붙었다가 설계에 붙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간이 된다. 이제 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붙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 진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서 그렇죠. 지원이 속주 우리 그러한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쳐야 되겠네요. 그냥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요. 조금 더 준비가 부족했는데 더 준비 잘해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이 많았다면 내가 준비 부족했다 그죠? 죄송합니다. 셧업 해야 되는데 페이업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럼 페이업을 해야 되겠네. 오늘은 뭐죠? 음료수 제작하겠습니다. 그건 페이업하고 셧업.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네, 기도하고 입 닫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저처럼 국가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사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또 평화적인 통일까지 이루어서 정말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에 우리 조총특구 아이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해서 그런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충만한 은혜로 각 심령에 함께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